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이딴 식으로 합쳐가지고 지금 신당을 만들었죠. 의결을 했어요. 그것도 박수로 축하한다 이 새끼들아. 잘했다. 당명 미래한국통합신당. 일명 미신당입니다. 그러네. 나 씨. 그리고 약칭은 통합신당. 그러니까 일반 정당들이 풀네임하고 약칭을 서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풀네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아마 약칭으로는 더민주와 민주당 이렇게 등록돼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미신당이라고 미신당이라고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랬다고. 자유한국당이 풀네임이고 약칭이 한국당이어서 모든 언론들이 한국당 하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물어줬다고. 한국을 갖다 쓰면 되냐고. 근데 얘들 지금 통합신당이라고 지금 약칭을 하려고 하는 듯해요. 근데 뭐 결론은 우리가 뭐 논평을 떠나가지고 도로 새누리당 플러스 이현주 아니야? 뭐 메가더, 뭐 장비, 뭐 애기 귀신 다 모아서 애기- 신당을 차리면 통합신당인가? 거기서 애기 귀신은 누가 만든 거? 뭐 아무튼간에 우리 은주 누나가 동안이긴 하죠. 이게 참 누나예요? 이게 뭐 야수님 동생 같긴 하지. 쥐띠죠. 네, 미신당을 세게 하면은 발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신당이 치읓이 네. 치읓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이고 참. 신당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뭘 이야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미래한국통합신당 이게 이런 거 있죠. 자유한국당 할 때 나는 자유당이라고도 부르기도 싫었던 측면이 뭐냐면 자유란 말도 좋은 말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자유란 말을 붙이면서 북한과의 대척점에 세워놓고 이 자유란 말을 상당히 오염시켜버리는 측면도 있고요. 한국도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자한당 이렇게 표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약칭으로 풀네임 쓰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 지금 미래란 말 오염시키고 있죠. 한국당이란 말을 갖고 오고 싶은 게 그럴 거예요. 막 이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그 정당 때문에 이걸 갖고 가지 않으면 이미지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갖고 갔을 텐데 어쨌건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차라리 진짜 반문신당이라고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문연대. 좋네. 그 차라리 친박연대처럼 음. 진짜 그건 선관위에서 내가 보기엔 허락해줬을 것 같아요. 반문연대라고 차라리 하면 낫지. 미래한국통합신당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수구도 없는 자들이 당명에다가 미래란 말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통합을 할 거면 미래한국 통합 전진 4.0 신당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 은주 누나 건 빼? 난 섭섭하다고. 한 명이죠, 한 명. 그래도 지분이 얼만데? 지분 많아요? 지분 한 명이겠지만 한 명이죠. 자기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나만 그거는. 공천해주면 난 들어갈게. 입당하고 차이가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 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아니 유승민이 불출마할게. 그럼 그거 하나를 기다렸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통합할 건데 유승민이 꼴 보기 싫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거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고품격 이간질 방송으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유승민 당이 자유한국당이 흡수되는 상황이잖아요. 백기투항했죠. 그러면 진짜로 골수 친박들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난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합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분노. 그러니까 고품격 이간질을 우리가 좀 해드려야 돼요. 결국엔 배신자를 받아들인 자유한국당도 배신자다. 박근혜를 친봉하는 자들이요.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한국통합신당, 미친당을 죄송해요. 미신당을 절대 지지하지 마라. 분명히 이게 합당을 했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합당했더니 지지율이 더 낮아진다는 통계가 계속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권순정 실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합쳐놓으면 서로 반발 세력 때문에 그만큼 빠져나가 버린다고.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내기도 힘들고 저는 아직도 이게 제대로 될까 싶어요 사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고맙긴 한데 유승민이 자기가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까지 과연 정말로 모든 걸 다 나는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 할까, 아니면 일단 나는 빠질 테니까 물밑으로 협상하자 할까,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저는 유승민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 어차피 그냥 출마를 해도 떨어질 게 너무 뻔한 판이었어요, 이번 판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닌 어떤 그 큰 당에 대한 깃발이 없이 개인 플레이로는 절대 당선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만약에 나 때문에 안 된다면 그냥 내가 그냥 과감하게 불출마하는 신용이라도 내야지. 일단 체면이 사는 거거든요. 유승민 의원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로 이게 백기투항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뭔가 밑으로 물밑으로 그렇죠. 아직 예. 당연하지. 그 전에 말했잖아요. 황교안은 2달 후면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는 누군가 메꾸고 싶을 거고 총선이 끝난다고 선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항상 보궐은 나와요. 야, 재밌겠네요. 황교안이 사라진 자리에 유승민이 들어가고 유승민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안철수가 또 안철수까지 그 자리에는 이현주 이현주에 부상하는 거네 이제. 자,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제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수라고 불리는 이 수구 적폐 세력이 꿈틀꿈틀 한번 선거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거 맞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어제 제가 올린 짤 중에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것이다 하면서 민주당 179석 걸었거든요. 거기다 왜 악플을 다실까요? 정치 행위는 모든 게 선동이에요. 사기가 죽은 세력은 절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아직 확신할 수가 없지. 단지 꿈에서 받은 숫자일 뿐이야. 난 나한테는 어떠는 안 떨어지는데 그런 숫자는 왜 잘 떨어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기 잃지 말자.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부울경 가보면 민심이 나빠졌기 때문에 선거 질지도 모르는데 왜 설레발을 치냐고. 그게 악플이라는 거야. 정치 행위의 90%는 선동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선동이잖아. 문재인 정부 나빠. 나쁘지 않은데 나쁘다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어. 이번 선거에 압승할 거야. 선동은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고 민주당은 겸손하게 하면 돼요. 왜 거기다 대놓고 설레발 치냐고 악플나면 어떡해.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뭐 리얼미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더블 스코어 앞서고 있는데 여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설설설 길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니들 못 이긴다 하면서 기를 죽여놔야 투표장이 안 기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뜻을 몰라. 그리고 설레발 치지 말래. 그 말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네, 179석. 내가 몰라서 이래? 179석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은. 방송 자체가 설레발인데 무슨 아니 그게 잘못하신 악플 중에는 179석보다 더 나오는데 후나님이 179라고 써서 서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죄송해요. 네, 저는 201석이라 항상 말해요. 201석. 201석 갑시다. 그러니까 뭐 세상을 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음.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목표를 180이든 200이든 정하고 가지.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하는 거고요. 기억들 한번 해보세요. 20대 총선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에 180석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심한 놈들은 210석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그 상황에서도 민주시민들이 열심히 들고 일어났고 문재인 대표 등의 당 개혁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이 이만큼 추스러졌고 뒷말 안 나오고 통합 이야기 전혀 안 나오는 정말 튼튼한 정당이 됐잖아요. 자신감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슈는 항상 출렁출렁 하는 거고 언제는 그러면 언론이 도와줘서 우리가 선거했습니까? 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각 지역에서 막 활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된 거지. 그러니까 설레발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기죽지 마시라 하는 건데 당장 부울경이나 수도권 한번 가보세요. 그 미장원에 왔던 그 아줌마가 막 문재인 정부가 세금 펑펑 써가지고 나라 곡강 거덜났다고 할 때 찍소리 못하는 것보다야 당당하게 말하는 게 낫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줌마. 그러면서 선거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 과정에서 지금 한성규 고발당했죠 오늘. 미래한국당 창당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위한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근데 좀 선관위가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걸 보면 볼수록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창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업자 등록할 때 이 사업 등록 신고 내용을 보고 의심스러우면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사업장이 있는지 그 신고한 내용대로 그 위치에 있는지 직원들이 있는지 제조 기계들은 그
구비가 돼 있는지, 음. 이 사람들이 실제 사업을 할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오거든요. 사업자 등록도 하물며 그 실체를 확인하는데, 정당을 등록하는데 허허벌판에 사람 없는 컨테이너 하나 창고. 지구당이라고 지금 등록을 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럼 선관위에서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에서 아니요, 저는 허락을 그- 해줬죠 지금 오늘.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정말로 이 당이 실체가 있는 당이냐 없는 당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당원들 그 총회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고, 이게 왜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냐면 그 당의 주소지가 허름하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 당을 배척을 해버린다면 가난한 정당이 생길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버릴 수 있어요. 아니, 저도 그건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 절차적 요소에 대해서 형식 논리만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해도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 돈도 자유한국당 돈으로 지금 창당을 하고 있고, 사람도 자유한국당 사람이고, 모든 게 자유한국당에서 건너온 이름표만 바꾼 거란 말이죠. 그거는 사업자로 보면 명백하게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렇죠. 그런 것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당사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듯한 시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아,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예요.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으로 창당 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 정당법 위반, 또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요게 있고요. 다음에 선관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요게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최근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난 봐요. 미래한국당은 통합진보당처럼 정당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당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이 상황들을 거쳐가면, 물론 이제 민주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뭐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정당 해산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미래한국당은 정당 해산되면서 비례의원직이 싹 날아갈 수도 있는 위법적 요소는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봐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등이 황교안이 했던 것처럼 이 당을 날려버릴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역사가 반복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다른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전 그렇게 보는데. 아, 저는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도 없는 개인 사업자 하나 등록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거치는데, 하물며 정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위성정당 만들 거다. 자매정당 만들 거다. 아니, 정당에 자매정당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예전에 소련이 있을 때 그 공산주의의 그 주축국으로서 소련이 있었고, 나머지 공산주의 국가들을 그 위성국가, 위성정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서는 위성정당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갖춰지면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논리는 국민들한테 앞으로 페이퍼 컴퍼니 열심히 만들어라. 바지 사장 일단 다 세워가지고 세금 피하고 싶으면 바지 사장 서로 만들어서 직원들 다 사업자 등록시키고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 왜 안 돼요? 사업자 등록할 때 주소지만 다르면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주소지에 A-1, A-2, A-3 해가지고 사업자 3개 만들어서 매출 나누면 되지. 그럼 세금 안 내잖아요. 아, 왜 그런 방법을 내놓고 내가 왜 아깝게 내 세금을 내냐고. 하물며 개인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데 왜 정당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저도 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큰 우려를 가지고 보진 않는 게, 정말로 이게 그 보수 세력이 이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다는 걸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꼼수 이외에는 그 자기네들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절박함을 보여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 영화 미드웨이가 되게 크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미드웨이 하면 운명의 5분 있잖아요. 정말 미군이 압도적인 전력이 압도적으로 약한 상황이었어요. 일본에 비해서.
그 상황에서 기적의 5분이 일어나서 미군이 승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일본군이 승리를 한 게 꼼수였어요. 이 꼼수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금이 간 게 미드웨이였어요. 근데 이거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꼼수들이 초반에는 승승장구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크랙을 일으키면서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뭐랄까 이런 꼼수들 정말 정당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내세우고 국민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모아서 집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꼼수를 통해서 하려는 이 시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크랙을 일으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꼼수들이요 역사적으로 통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라고요. 훌륭해. 아, 머리 좋은데요. 이게 이 역사는 정반합이잖아. 이런 꼼수가 알려진 건 꼼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망할 거라는 건 맞는 건데 나는요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선고가 더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꼼수를 쓰면서 뭔가 뭐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 의석만을 늘리려는 이 선거제 개혁의 대의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유한국당 심판 선거로 더 몰아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투표하러 가야겠다라고 안 나갈 사람들이 나오는 정에 대한 반에 대한 합이 생기는 거라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다만 이렇게 계속 날이면 날마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정당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당을 만들어서 그 비례대표회의만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와서 있잖아 한성규나 그 사람들이 그 만들었잖아요. 그 행태에는 불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식을.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고발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다 알아본 거죠. 정당법을 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거 다 다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위헌 다 예. 위법이라는 예. 것을. 네. 정당 예산이 곧 될 것이다. 한번 예측해 봅니다. 빙고.